2부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는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슈와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회의로 열린 에이펙 CEO 대화에서 디커플링으로 역사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신화통신을 보면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반중 거짓말 시리즈다. 이런 말들로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정권 교체기를 앞둔 상황에서 미중 관계, 증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네, 보통 지는 해한테는 거의 무시를 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폼페이오 장관한테 쓰레기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반발을 하고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참았던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를 구상하는 바이든 당선인이죠.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일단 무엇보다 지금 기대감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 입장 쪽에서는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을 상대적으로 옹호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존의 민주당의 기조를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압박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도 거의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를 중국에 대한 압박도 꽂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를 그렇게 크게 바꿀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만큼 기존에 탈퇴했던 TPP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경제 무역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중국 관련돼서 기존의 신장지구라든가 또 이제 대만에 대한 옹호 부분들 이런 쪽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만큼 더 강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이 어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렇게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노선을 거의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어떤 초기의 변화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재정립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게 한 가지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국의 이딴 경고에 근데 어제는 또 원달러 환율이 11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대표님께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주셨는데 오늘 외환 시장은 좀 어떨까요? 네, 주식도 어려운데 외환 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아마 어제 정부 개입의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와 함께 이제 또 오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20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출 동향이죠. 오히려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훨씬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워낙 강세 요인이겠죠. 이런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이제 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는 기조가 나올 텐데 배당금이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자국으로 송금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한국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지 여부들도 살짝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일단 꾸준하게 워낙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반발 정도의 무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1135원, 1130원대 부분은 상대적으로 두터운 저항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은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달러화 자체적인 분위기겠죠. 달러화 자체적인 흐름이 오히려 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2대에서 한 번 더 이탈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또 촉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단순한 반발 정도로 해석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들의 변화는 여전히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데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물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일단 바라볼 거고요. 거기서 네. 더 확대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좀 안정되면서 나오는 경기 민감 쪽으로 변하는 흐름들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한국물을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로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